자, 316쪽 예제 11번 봅시다. 자,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연립부등식은 뭐 딱히 해법이 없죠. 그냥 두 개 풀면 되는 거지. 뭐 방정식이나 가감법이나 뭐 대입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연립부등식은 그냥 두 개 푸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 0보다 작다. 하나랑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요 등호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또 답이 달라지겠지? 구체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바로 풉시다. 요거는 5, 2, 마이너스, 플러스 0보다 작다니까 사이에 있다. 그래서 풀어주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0보다 크다니까 큰 근보다 크거나, 근데 등호만 넣어주면 되죠. 3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렇게 말하면 되죠. 작은 근 1보다 작거나 같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니까 수직선 이용.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거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3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1이죠. 네,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최종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거죠. 이게 답이야. 그 다음에 2번도 바로 갑시다. 이건 그냥 연달아 쓴 거지. 그래서 표현상의 차이죠. 이렇게 한번 쓰고 이렇게 한번 써주면 되지. 그래서 x제곱이 x 플러스 2보다 크다니까 x 플러스 1을 넘겨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x제곱 5x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5x 마이너스 4 넘겨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풀어주란 얘기죠. 요것도 바로 끝냅시다. 2, 1 마이너스 플러스 요거지? 근데 0보다 크다니까 큰 근보다 크거나 x가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고, 여기도 4, 1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0보다 작다니까 사이에 있다. 등호만 넣어주면 되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공통부분 수직선 이용.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에 색칠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공통부분은 여기 안 생기는 거죠. 잠깐만, 요거 마이너스 1이지? 이건 플러스 1이지? 잘못했지? 요거 아니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죠. 1부터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 파란색 아니에요. 검정색이랑 빨간색만 보셔야 돼. 이렇게. 그래서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다시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것도 서술형, 뭐 객관식도 실수할 수도 있어요. 보기 중에 어디에 등호가 들어가 있고 어디에 안 들어가 있고, 이것도 구체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12번 넘어갑시다. (318쪽) 예제 12번. 자, 근의 분리예요. 근의 분리. 제목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 근의 분리 문제 있죠. 예제 12번 문제가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1 과정에서 고1 수학에서는 이 예제 12번 근해 분리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마음 먹고 이해를 하면 아마 수학 상하 통틀어서 얘보다 어려운 거는 못 볼 거예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해보시라고. 그러면 수학 상하를 통틀어가지고 얘보다 어려운 내용은 못 볼 거예요. 자, 12번. 2차 부등식,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는 0. 2차 부등식이 아니고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고 했는데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실근이겠지. 허근은 크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걸 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다시 그림을 만든다는 거는 함수로 접근한다는 거지. 예, 함수 그릴 때 또 얘기하지. y 쓰라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 이 그래프가 이거예요. 이 그래프가 방정식의 두 실근이 그래프에서 갖는 의미가 x절편이었지. 그러니까 방정식의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커요. 그 얘기는 2차 함수의 뭐가? x절편이 이것의 x절편이 모두 1보다 크다. 이 말과 똑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예, 그림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는 뭐냐면 양수로 시작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두 실근이 x절편이 모두 1보다 커야 돼. 그걸 그리라고. 너희가 그리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 아니야. 두 실근이라며. 얘랑 얘가 x절편. 즉 방정식의 두 실근이겠지. 이 두 실근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1보다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1보다 크다는 거는 1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이런 그림이 나오게끔 조건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이거야, 이거. 여기다가 뭘 넣어야 이 그림이 나오지? 이거예요, 이거. 그치? 그래서 일단 실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지. 두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중근까지 포함하는 거라 그랬어요. 중근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판별식. 근데 짝수차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중근까지 포함하는 게 두 실근이라 그랬어. 그럼 이거 풀어주면 a-3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0과 3을 이용하면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큰 근보다 크거나 작은 근보다 작다잖아요. 그러니까 a는 큰 근, 3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은 근,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조건을 만족시키면 일단 실근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실근 나왔어. 그 다음에 그 실근이 1보다 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1보다 다 오른쪽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거야. 그렇게 되려면 F1, 1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면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 y값이에요. y값. 1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양수가 되면 되지 않냐 이거야. 이렇게. 물론 fx는 요게 fx겠지. 그럼 1 집어넣어 보세요. f1은 1-2a 플러스 3a야. 이게 f1이에요.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그럼 1 넘기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죠. 됐지?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실근.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중근 포함해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1 넣었을 때 양수겠네? 그러니까 F1은 0보다 크다. 끝.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가 되기 위한 아까 뭘 만든다 그랬어요? 조건을 만든다니까 조건. 그러면 과연 1번하고 2번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무조건 이 그림이 나온다고 장담할 수 있냐? 이거야.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그리고 x절편 두 개. 일단 가져.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 양수가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이 그림이 나오나? 아니지. 1번하고 2번 조건을 만족시키더라도 이 그림 말고 두 실근 같죠? 이렇게. 두 실근을 갖는데 1을 넣었을 때 양수인데 1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1을 넣었을 때 양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만을 가지고는 무조건 이 그래프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잘못하는 학생은 이 그림이네? 이 그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겠네? 1 넣었을 때 양수네? 마치 여기서 일루 가는 줄 아는데 여기서 일루 가는 게 아니고 이 조건에서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이 그림이 되는 조건을 만드는 거야. 근데 1번하고 2번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해도 반드시 이 그림으로 간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거 재수 없으면 일루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단서가 있어요. 그 얘랑 차이가 뭐야? 축이에요, 축. 이렇게 축. 이 그림은 이 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고요. 이 그림은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축이 오른쪽에 있다까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축이 오른쪽에 있다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2차 함수에서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였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그래서 x 이퀄 a가 되는데 이 x 이퀄 a가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지 않겠니? 이거야. 됐지? 그래서 a가 1보다 오른쪽에 있다까지도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3번까지 가주셔야 돼요.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무조건 이 그림으로 가 라고 장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조건 3개를 써서 푸는 거였어. 됐지?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2차 부등식인데 왜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게 아니고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2차 부등식이 나오고 있죠. 이걸 푸는 과정에서 2차 부등식이 나왔기 때문에 들어있는 거야. 됐지? 자, 수직선을 여기 끊기니까 이쪽에 그립시다. 자, 1번 a는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하나. 다음 두 번째가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2번. 세 번째는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지? 그래서 검정색, 파란색, 녹색 이거를 다 만족시키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다음에 13번도 320쪽 갑시다. 여기 13번도 이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워, 그지? 이게 한 번에 딱 이해가 가기가 쉽지가 않아. 320쪽에 예제 13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또 2차 방정식 나오죠? x제곱 마이너스 3ax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5는 0.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1이 있을 때 그림 그려져? y는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5야. 조건 만들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두 근이라고 하면 x 절편. 두 근 사이에, 두 x 절편 사이에. 알파 베타죠. 이렇게 두 근 알파 베타 사이에 뭐가 있다? 1이 있다. 그러니까 1이 그 사이에 이렇게 있도록 만들어 봐라 이거 이렇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일반성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일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을 그릴 때도 진짜 가운데다가 1 이러지 말라고 약간 일반적이게 살짝 비스듬하게 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오게끔 뭘 만들어? 조건을 만들란 얘기예요. 조건. 그래서 우리 13번 전에 12번 풀었잖아요. 12번 보시면은 뭐 판별식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뭐 추계 방정식도 이용하고 F1도 이용하고 그랬잖아. 근데 13번을 살짝 컨닝해봐. 거기 상세풀이 보세요. 상세풀이. 자, 상세풀이 보시면 그 풀이 넷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론 요 식이 fx겠죠. f1이 1 집어넣으면 1-3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얘가 0보다 작으면 된대요. 뭔 얘기냐면 1 넣었을 때 다시 말하지만 f1이라고 하면 이거 y값이라 그랬어요. 1 넣었을 때 y값이 아래쪽에 점이 찍혔으니까 1 넣었을 때 y값이 음수면 그만이야. 이렇게 말한 거거든. 그러면 이제 12번하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2번은 뭐였냐면 똑같은 문제인데 12번은 판별식도 썼고요. 그 다음 축도 썼고 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F 아까 1이었나요? 마이너스 1이었나요? F1도 썼고 이랬단 말이야. 3개를 썼는데 13번 문제는 비슷한 거 같은데 비슷한 거 맞아. 12번이랑 13번이랑은 같은 유형이에요. 근데 13번은 판별식 안 썼고 축도 안 썼잖아. 그러면 F1이 음수가 되면 무조건 이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야. 나오잖아. 그치? 나오잖아. 1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돼? X축. 양수로 시작하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지. 1을 넣었어요. 1을 넣었더니 어딘지 모르지만 점이 아래쪽에 찍힌 거야. 그게 F1은 음수잖아. 근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잖아. 그럼 뭔지 모르겠다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X절편이 자동으로 몇 개가 생겨? 아니 자동으로 2개가 생기네. 그치? F1이 음수가 되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은 자동으로 X절편이 2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 얘기를 뭐하러 해? F1이 음수가 되면 자동으로 2개가 생기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축은 어디 있는지 말할 필요 있어요? 없지. 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는데요. 이건 내가 이쪽에 1 썼잖아. 이쪽에 1이 있으면 왼쪽에 있겠지. 축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음수만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되면서 그 알파 베타 사이에 1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13번 문제는 조건을 하나만 써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얘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4,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4하고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쓰면 되고 0보다 작다니까 두 근 사이에 있다겠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는 작다. 이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해 분리 문제는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데 근해 분리 문제는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데 머릿속에 어렵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머릿속에 조건을 최대
최대 3개. 3개. 조건을 최대 3개까지 쓰는 문제다. 풀이가 조건을 최대 3개까지 쓴다. 그러니까 최대 3개니까 최소 1개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최대 3개. 그 3개가 뭔지도 이렇게 알아는 두시라고. 그냥 어려운 문제야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냐 음수가 나오냐 요거랑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 추계 방정식 공식이 뭐였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 정도는 알아두시라고 내가 너희들 중3 때 수업할 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랑 예, 근해 분리 문제는 조건을 최대 3개 쓰는 문제인데 그런 풀이가 있는데 이렇게 판별식 f1을 넣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조사하고 추계 방정식으로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푼다는 거. 예, 13번 문제처럼 조건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어찌됐건 12번 문제하고 13번 문제는 기본, 그 기본 베이스가 그래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림 그려놓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이해해 보시고 잠깐 끊었다 갑시다.